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가 이제 대략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근본적인 원인을 좀 봅시다. 이 현장조사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어디에 기재돼 있죠? 약관. 보험업법에도 있고 약관에도 있어요.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서면조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경찰서, 관공서, 의료기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안타까운 게 보험회사 직원들이나 그 현장조사 나오시는 분들이 이만큼 서류 뭉치를 가져오시거든요. 그 서류 뭉치 가져온 거를 다 안 해요, 서명을. 막 뭐 하지 말라 하니까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의료자문 동의서라고 들고 오나요? 보험사가? 그렇지 않아요. 의료심사, 판정, 동의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다 해주는 거 아니면 고객들이 다 안 해줘요. 약관을 보자고요.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피보험자의 협조 의무를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조사에 동의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자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가신 위임장이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보험금 지급지원 안내장 같은 게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청구권이 만약에 형사사건과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조사 서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사 하는 것 중에 의료기관만 서명하라 그랬어. 아니죠. 자기 청구권을 제대로 봐야죠. 관공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단 서류, 요즘 심평원 서류라고 하죠. 내 병력기 다 나오는 거 하지 말아야죠. 기본 전제는. 근데 사망했어요. 가족들하고 아무도 같이 안 살았어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디 병원 갔는지도 모르고 주변 병원 다 훑을 수도 없고 불법이기도 하고. 그러면 공단 서류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죠. 근데 설계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저는 그래요. 그걸 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먼저 봐야죠. 그리고 딱 보니까 면책될 것 같아. 청구하지 마. 그걸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요렇게 해서 돈을 받게 하고 요렇게 해서 돈을 못 받게 하는 건 보험 사기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다만 지금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받는 건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사받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민사적인 문제, 보험금 지급 부분이에요.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느냐 정보 싸움이잖아요. 어떤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먼저 판단할 수는 있어야죠. 그냥 단순히 목청 높이고 싸움만 한다고 해서 저는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명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청구권을 잘 보고 현장 조사자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되고 서명해줘야 될 것과 아닌 것들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두 번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세 번째, 제가 처음에 접수증 교부 말씀드렸잖아요. 접수증을 교부하고 나서 3영업일 안에 보험회사가 서면 심사를 완료해야 돼요. 그러면 1월 1일 날 접수가 됐고 1월 10일 날 현장조사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현장조사의 시간은 1월 10일부터 측정할까요? 1월 1일부터 측정할까요? 1일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약관은 무조건 접수일로부터예요. 접수일로부터고 쭉 계속 가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 약관은 소비자가 더 유리해요. 보험회사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안에 현장조사가 나갔든 서면으로 심사를 했든 30영업일 안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무조건 돈을 줘야 된다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 통보를 해줘야죠. 그러면 30영업일이 지연되는 사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우린 조사를 해야 된다고 1월 10일 날 냈어. 근데 이 피보험자가 연락 두절이야. 그러면 연락이 될 때까지 그거는 영업일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피보험자가 가져가야죠.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니까. 둘째, 해외에서 발생된 사고. 셋째, 금융감독원이나 소송을 가면 그거는 30영업일 무기한 연장인 거고. 그리고 의료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날짜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제가 심사자들 생리를 얘기를 드리면 계속 숫자로 압박받고 평가받죠.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이 불투명한 건을 붙들고 머리 싸매고 있을까요? 지급 여부가 가능한 것들을 팍팍팍 쳐나갈까요? 팍팍팍 쳐나가겠죠. 그래서 자기 건수를 마치겠죠. 그러고 나서 애매한 것들을 이거 지급해? 말어? 뒤로 또
건수도 맞춰야 되고 일수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으신 분들인데 거의 다 전화해서 내 거 왜 결제 안 하냐 언제 되냐 맞아 이런 건이 있었지 땡겨와 고민하다가 지급적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부지급적으로 가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30영업일이니까. 그럼 뭐부터 하겠어요? 면책 공문부터 날리겠죠. 30영업일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발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화해가지고 잠깐 뒤로 밀어놨던 걸 또 왜 앞으로 넣어서 그러냐고요. 보상가 심사자도 사람이에요. 뒤로 밀어놓은 것들도 많아요. 그걸 못 기다리고 전화해서 계속 들어올리면 면책 공문 날리고 본인이 원하면 해주죠, 보험사가. 근데 30영업일이 지났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30영업일. 30일이 아니라 영업일이에요. 그러면 1월 1일 날 했으면 2월 중순, 하순은 될 거 아닙니까? 2달을 잘 기다리셔야 돼요. 저 지금 청구한 것 중에 그 30영업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영업일을 보험사는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거죠. 그거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별개로 보험회사가 이 청구권에 대한 약관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금감원의 제재가 있겠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딜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돈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재청구를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청구번호 다시 따주면 안 되겠니? 근데 청구서를 보험사가 씁니까? 소비자가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청구서 서명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 그냥 나오는 거야. 내가 전화해 줄게. 이런 행동들 되게 보험 보상 생리를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